네, 김진팔입니다. 일단 여기 이렇게 이런 동그란 거 여기 있고요. 그리고 여기 네모난 거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쭉 이렇게 구부러진 거 이렇게 있고요. 여기 연결되어 있죠. 네, 여기에 이제 크로스헤어 십자선 표시가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계속 보겠습니다. 네, 뭔가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어떤 뭔가 목표물이 있는데, 뭐 히브리어 외계어로 빠글빠글 써 있고, 네, 조금 아까 거기 이 장소 보시겠습니다. 예, 두두두두 여기거든요. 이 장소인데 수직 남북을 맞추면 아마 다른 후속 컷들도 다 이 장소에서 벌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란의 테헤란 근처인 것 같은데요. 요 남쪽에 있는 군사 시설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스라엘군이 뭔가를 공격했다고 하는 것인데 과연 이렇게 노출된 곳에 중요한 물건을 놔뒀을까요? 예, 그게 좀 저는 의문입니다. 어쨌든 새로운 영상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테헤란 인근 이란 방공 시스템을 델릴라 순항 미사일로 공격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공격 대상에는 S-300 미사일 발사대와 레이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장소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지붕이 굉장히 특이하게 이렇게 생겼고요. 크고요. 그다음에 이 집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또 뭔가 툭 튀어나와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집이 요거처럼 생겼고요. 그 뒤에 있는 거 지금 이렇게 생겨 있고 요 끝에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는 거, 요 부분까지 아주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먹이를 찾아 슬렁거리는 FPV 드론을 본 적이 있는 왼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이 왼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뭔가 나무 몇 개를 지나서 밑에 뭔가가 보이고 있습니다. 먹이를 찾은 것일까요? 장갑차, 이스라엘 장갑차 같은 게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대로 처박는다. 이런 것입니다. 한 번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난 줄 알았더니 집이 두 채가 있습니다. 이 집이 바로 이 집 방향이 이렇게 돼 있고 앞에 이제 담장이 있죠. 이 담장. 그리고 뒷집은 또 이렇게 생기고 여기가 조금 톡 튀어나와 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이렇게 톡 튀어나온 거 가까이 가면 볼 수 있고 지붕 위에 모두 이렇게 톡 튀어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소 맞죠? 네, 이 장소가 맞아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서 있는 것입니다. 네, 수직 남북 맞추면 두두두두두. 네, 이 장소는 레바논 남부에 있는 아이나타라는 지역에 있는 여기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여태까지 보여드렸던 어제 나왔던 여기하고 며칠 전에 나왔던 여기를 다 그 영상에 나왔던 걸 연결해 보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 기존의 경계선 국경선이었거든요. 그런데 국경선에서 일정 거리 정도 떨어진 그런 지역에서 모두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헤즈볼라에 대한 피해 규모를 과대평가했음을 인정하고 전쟁이 계속되는 한 이란이 미사일 공격을 지속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미국은 테헤란 동쪽에 위치한 파르친 군사시설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파르친에는 폭발물 시험센터와 탄약 연구 시설이 있으며 핵무기 관련 활동 의혹으로 오랫동안 국제원자력기구의 집중적인 감시를 받아왔습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모든 공격을 중단했습니다. 2주간의 휴전 협정에 따른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을 하기로 협정을 맺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현직 및 전직 참모진 사이에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핵 공격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디언 영국인데요. 이 휴전 합의 뉴스가 나오기 직전까지 막 핵 터뜨릴 것처럼 막 하고 언론에도 막 이러다가 트럼프가 핵 터뜨리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공포심을 조장하다가 시장이 곤두박질 쳤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2주간 우리 화해하기로 했어요. 서로 공격 아니기로 이거 뭔가요? 또 배런 트럼프는 또 돈을 엄청나게 벌었나요? 변동성을 늘리는 짓을 계속하고 있죠 시장에.
이란 혁명 수비대 우리는 트럼프의 광기에 맞서기 위해 고품질 깜짝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아람코, 얀부, 부자이라, 송유관 막 다 한다고. 유가 200배럴당 $200 올라갈 줄 알아. 막 뭐 이란도 막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2주 동안 우리는 폭격과 공격을 중단하기로 동의하고 쌍방휴전이고, 야 우리 얘네들이 쫄았어. 내가 막 핵폭탄 떨어뜨린다 했더니 쫄아갖고 막 뭐 이런 대충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은 뭐냐면 미국은 2주간 이란에 대한 모든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이란은 해당 기간 동안 페르시아만 내의 미국 자산이나 기타 미국 관련 목표물을 공격하지 않기로 했고, 호르무즈 해협은 이 2주 동안 폐쇄된 상태로 유지되지만 이란이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전쟁이 재개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고, 이란은 이번 휴전 협정에 이스라엘이 포함되지 않았고 이란은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할 것이고, 이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재까지 상황을 제가 해석한 바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확정이 안 되고 뭐 추정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테헤란의 발표인데, 테헤란 발표는 그런 거예요. 미국이 15개항 제안했고 이란이 10개항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미국이 먼저 공격을 중단하면 우리도 방어를 중단할 것이고 2주 동안 그 안전한 통행, 호르무즈의 안전한 통행이 가능할 것이고, 여기까지 이제 발표한 것입니다. 이란 측에서. 그래서 이란이 동의한 조건은 또 이렇답니다. 향후 공격 금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유지, 우라늄 농축 인정, 모든 1차 및 2차 제재 해제, 미군 철수, 이란에 대한 배상 금지가, 모든 전선에서 전쟁 종식. 뭐 이란이 기존에 뭐 바꾼 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맞다면은 미국한테 항복 요구한 건데 미국이 항복할까? 과연 그건 모르겠어요. 속보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는 이란이 큰 승리를 거두어 범죄 국가인 미국이 10개항 계획을 수용하도록 강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서 미국은 근본적으로 불가침 원칙을 준수하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을 유지하며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인정하고 모든 1차 및 2차 제재를 해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모든 결의안을 철회하고 이란에 배상금을 지급하고 미군을 지역에서 철수시키고 레바논의 영웅적인 이슬람 저항군에 대한 공격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중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레바논도 뭐 한다고? 그럼 이스라엘도 포함되는 건데 이스라엘도 전쟁을 중단한다는 거야? 현재 전선에서? 만약 실제로 이란의 핵무기가 사용된다면 이는 미국의 진정한 전략적 위기를 의미할 것이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한테 시킬 것 같다. 만약에 핵 공격을 한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선언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모두 저놈은 갖고 있을 거야. 하지만은 이스라엘은 나는 모르겠음. 인정도 부정도 안 함.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스라엘이 핵 공격을 하면 이제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란은 빠져나갈 길을 찾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이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빠져나갈 길을 찾고 있는 거죠. 아마 미국 방송 팍스뉴스인 것 같습니다. 스콧 리터가 저희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에너지 시설 폭격 위협에 대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대통령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란은 미국과 대화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누구와 협상하고 있는 겁니까? 네, 이제 이란하고 2주간 합의를 했다는 거니까 저 F-15E는 공습의 시작이었을까요? 그들은 이미 계획을 세워둔 상태였습니다. 이스파한 근처 비행장으로서 이란의 핵물질을 탈취하기 위한 작전이었죠. 스콧 리터는 이스파한 인근에서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탈취하기 위한 특수부대 작전이 사전에 계획되었으나 헬리콥터가 피격되면서 무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대안이 없었던 트럼프는 이를 구출 작전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작전으로 많은 미국인이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이 F-15 부조종사, 그러니까 무기 담당 그 사람을 이제 대피시키려는 그 작전이 사실은 개뻥이고 그 핵물질을 탈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 핵물질을 이란이 주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돌려주겠다고. 근데 트럼프는 정상적인 절차를 돌려주지 말고 내가 강탈한 걸로 해야 해. 나 올해 선거 있거든. 지금 이런 상황 같아요. 이라는 협상 초기에 스티브 위트코프에게 우리는 60% 농축 우라늄 460kg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사찰단의 검증을 거쳐 이를 넘겨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거를 거부하고 니네가 자발적으로 준 걸로 하면 안 되고 내가 테헤란한테
강제적으로 군사력을 이용해서 뺏은 걸로 해야 된다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스콧 리터는 우리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란의 농축 우라늄은 폭파된 벙커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소재가 명확합니다. 어디 있는지 다 밝혔대요. 우리 여기 있고 너네가 와서 IAEA가 검증하고 가져가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리입 전 전 외무장관은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서 같은 내용의 기고문을 발표했는데 테헤란의 승인 없이는 그런 기고문을 발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전 외무장관도 그 포린 어페어스에 그 글을 넣어서 야 우리 줄게 IAEA가 정정당당하게 와서 검사하고 가져가라니까 라고 했는데 트럼프는 굳이 싫다고 하고 굳이 폭격을 하고 굳이 사람을 죽이고 굳이 군대를 보내갖고 굳이 야 내 업적으로 그거를 해야 해. 내가 군대를 막가가 미국 군대를 쳐들고 가갖고 그걸 뺏은 걸로 해야 된단 말이야. 지금 이런 그림이잖아요. 이란이 이미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소위 수색구조 작전 현장 사진 제공. 이제 또 이란 군대가 모여갖고 여기서 미국 국기 밟으면서 기념 영상 찍고 있습니다. 막 이런 거 막 실어가고 있습니다. 씻고 뜯고 맛보고 하려는 거겠죠. 네. 미 특수부대가 이란군이 설치한 함정에 빠졌다. 이스파한 작전 실패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란 소식통들은 이번 작전이 조종사 구출 작전이 아니라 핵시설 공습이었다고 확인했다. 작전 개시 시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하에 백악관에서 정해졌다. 착륙 지점인 버려진 활주로는 이스파한 핵시설과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특별히 선정되었다. 작전에 반대했던 장군들은 작전 개시 며칠 전에 해임되었다. 이란은 첫 번째 C-130 수송기가 착륙하고 특수부대원들이 하차하도록 허용한 후 두 번째 수송기가 접근하자 함정을 발동했다. 특수부대 헬기들은 이륙조차 하지 못했다. 이거 고전적인 거 아닙니까? 자, 두 대의 수송기가 갔는데 저기 강을 반쯤 건넜을 때 공격하라는 중국 그 병법 격언이 있다고 그랬죠. 자, 수송기가 두 대가 오고 있어. 레이더나 기타 뭐 시설로 관측 장비로 잡았겠죠. 야, 그러니까 한 대는 내리게 놔둬. 그리고 그 내린 한 대에서 뭐 헬기 꺼내고 뭐 군대 내려오고 나와도. 근데 나머지 한 대가 이제 착륙하기 전에 공격할 저기 반쯤 강을 건넜을 때 공격했잖아. 그러니까 이란도 지금 노하우가 몇천 년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전쟁 노하우가. 특수부대 헬기들은 이륙조차 하지 못했다. 미군 전투기들은 포로로 잡히지 않기 위해 자폭했다. 병력들은 너무 급하게 도망치더라. 신분증조차 남겨주지 않았다가 아니라 신분증 거기다 버리고 왔잖아. 번역 이상합니다. 이러한 소식통들은 이번 작전이 1980년 타바스 작전보다 더 심각하며 그 여파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에 수년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1980년대에 이란이 또 미국 무슨 인질을 잡은 적이 있어요. 그때도 이런 비슷한 지역에서 이 타바스라는 지역도 바로 그 근처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서 했었는데 그때도 사막 모래폭풍 때문이라고 했지만 사실 몰라요. 왜 그런 건지. 어쨌든 그렇게 실패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같은 건데 더 치명적인 더 이제 손해가 많다는 거죠. 그때보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혁명 수비대도 이스라엘이 공격하니까 우리도 너네 공격할 거야 하고 이제 공격할 그런 거 다 이제 미리 목록을 작성해서 보고를 했어요. 우리 여기 공격하겠습니다. 이렇게 착하게. 그중에 한 군데가 여기인데요. 바레인과 사우디를 잇는 킹 파흐드 코즈웨이 여기도 이제 공격하겠다고 했는데 그곳이 여기입니다. 바레인이 원래 그 이란 땅이었대요. 이란 거였대요. 이만큼이. 그리고 여기 요렇게 다리가 있거든요. 이걸 이제 공격하겠다고 미리 예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람 지나다니지 마 막 그랬대요. 이란은 정말 착하죠. 전쟁도 착하게 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 어디 공격할지 말도 안 해주고 막 공격하는데 이란은 우리 여기 공격할 테니까 준비하세요 이러고 공격합니다. 진짜 이란은 전쟁을 착하게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답답할 정도로 착해요. 오늘 밤 하나의 문명 전체가 사라지고 다시는 되살아나지 않을 것이다. 뭐 핵공격이라도 할 듯이 하더니 2주간 휴저. 트럼프의 극단적인 위협과 분쟁 해결을 위한 그의 절박함이 커지면서 변덕스러운 대통령이 핵무기를 사용하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딱 이랬는데 바로 2주간 휴전 이렇게 또 나오고 있어요.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누군가가 돈을 따고 있고 누군가는 돈을 잃고 있겠죠. 우리 친구 칼자는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Whole civilization will die tonight, never to be
brought back again. 트럼프가 이제 시장을 영향을 미치는 트윗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냥 막 전에 하던 그전 강도로는 안 되니까 막 터뜨릴 것처럼 막 문명이 멸망할 것입니다. 시장 안 봐도 알아요. 막 들썩들썩 했을 거야. 거기서 누군가는 이제 쇼트로 치고 그다음에 저점 매수하고 또 오르고 다시 쇼 치고 막 그랬겠지. JD 벤스의 이란 관련 발언. 우리 도구 상자에는 아직 사용하기로 결정하지 않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란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고려했다는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우리 핵무기 사용하려고 한 적 없는데. 근데 문명 뭐 하룻밤 사이에 다 날려버리겠다는 건 뭐야. 핵무기 아니면 그런 거 할 수 있는 다른 무기가 뭐가 있는데. 로이터 통신은 이란 소식통을 인용해 상황이 통제불능 상태가 되면 이란의 동맹국들도 바발 맨데브 해협을 봉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발 맨데브 해협은 이 수에즈 운하 지나가는 여기잖아요. 예멘 반군 스레빠 찍찍 끌고 알라봉 들고 싸우는 불쌍한 예멘 반군이 여기를 꽉 잡고 있잖아요. 그 반군이 항공모함도 도망가게 만들었잖아요. 스레파 반군, 예멘 반군이 여기를 막아버리겠대. 까불면 여기 막아버릴 테니까 까불지 마 이랬대요. 그러니까 지형이 깡패예요. 지형 이 조건이 깡패라고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란 전역의 주요 기반 시설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 작전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브리즈 미안의 진잔 카시안 등지에서 어디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만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여기서 쏙 빠지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계속 이란에 뭔가 교량 뭐 기타 뭐 어디 다 공격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2주간 휴전.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빠지는 거예요. 2주간 휴전하고 그게 계속 될지 아니면 또 2주 후에 다시 시작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트럼프라면 여기 이쯤에서 빠지고 싶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4월 달부터 중간선거 기간이 시작돼요. 미국은 지금이 4월이잖아요. 4월 8일 4월 초부터 시작해서 11월 초에 끝난다고 인터넷 찾아보세요. 미국 중간선거 기간이라고 딱 치면 나와요. 그러니까 빠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선거를 하려면 선거 자금이 필요한데 얘가 물주잖아. 이스라엘 유대계 그 자본들이 기업들이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그걸 줄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미국은 그 선거 자금을. 그러니까 올해 선거도 있는데 물주가 이거 좀 하자 그래. 막 상세한 보고서까지 했어. 이거 대가리 50명만 날리면은 금방 무너져. 이거 우리가 준비 철저하게 했거든. 근데 물주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 의리잖아 트럼프는. 그러니까는 그래 알았다 그러고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웬걸 네 계획 그 멋들어진 계획대로 안 되는데 나 지금 올해 선거해야 되는데 새끼야 내가 선거에서 이겨야 너를 또 계속 도와주든 말든 하지 앞으로 2년 넘게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도 자기가 작전 계획대로 이렇게 하면 될 거라면 안 됐는데 트럼프가 발 빼고 싶어 하니까 그래 너는 선거해라 이러고 이제 할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에 빠진 것 같아요. 2주가 이제 이 11월 선거 끝날 때까지 계속될 수 있어요. 트럼프 생각은 11월 투표 날 중간선거 투표 날 이후까지 이 휴전을 계속 유지하고 투표 끝나고 선거 끝나면은 이제 또 뭐 다시 여기 껄쩍될 수 있지. 그죠? 미국 테러 집단이 레드라인을 넘는다면 그 지역은 그 대응은 지역을 넘어설 것이다. 우리 있잖아. 여태까지 참았는데 자제력을 발휘하고 공격 목표를 제안해 왔는데 이제부터 그러한 모든 고려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렇게 센 말을 또 했어요. 트럼프 도와준 것 같아. 시장이 출렁거렸겠을 거 아니야. 핵폭탄 쓰는 줄 알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하르그 섬을 공격했습니다. 이 하르그 섬도 또 이 하르그 섬 여기 있는 거 이것도 뭐 지상작전 할 것처럼 또 뭐 폭탄 몇 개 던지고 막 시장 공포를 조성하다가 갑자기 2주간 휴전. 알면서도 속는 거죠 계속. 여기도 이제 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 여기 또 뭐 공격당했고 이란이 한 거겠죠. 여기도 이란이 뭐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단지 주베일 사우디 바나나가 나는 주베일 거기 아칸소주 상원의원 고튼에 따르면 아칸소주 142 야전 표병여단이 또 중동으로 파병될 거라고 그리고 지상군 또 투입할 것처럼 막 이렇게 바람 잡고 이것들이 다 한패야 지금. 이거 전쟁 갖고 돈 벌어 처먹는 놈들 빨대 짱짝밤 빨아먹는 놈들 네게부 사막에 경보가 울리고 네게부 또 이스라엘 계속 공격하고
ISW 한번 보겠습니다. 스미 지역에 변화가 없고 볼찬스크 변화가 없고 쿠피안스크 지역에 변화가 보이지 않고 크라스나리마 지역 바로 옆에 있는 세레브리안카 숲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다시 또 최근 24시간 되찾은 지역. 우크라이나군은 숲에서 싸움을 잘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또 여기 저 시베르스크와 콘스탄티노프카 부근에서 변화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또 어디죠? 여기 포크롭스크 방면에 또 변화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자포리자와 굴리아이폴리아 지역, 드네프로페트롭스크 변화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이쪽 자포리자 방면에 변화가 보이지 않고, 헤르손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콘스탄티노프카 부근의 상황이 흥미로운데요. 지금 제가 여기다가 점을 찍어 놨잖아요. 이 점이 뭐냐 하면은 사실은 콘스탄티노프카를 이렇게 반포위하고 이제 들어가고 싶었고, 여기 이제 막 공격 보급로를 드론으로 공격하고 막 하고 있는데, 사실 이쪽에서 삐죽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콘스탄티노프카 뒤쪽 드루즈코프카를 바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뭐가 삐죽 나오고 있대요, 러시아군이. 그래서 이게 필요 없을 수도 있대요. 근데 여기 지형을 자세히 보면은 이쪽에는 포위하기 위해서는 허허벌판을 많이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뭐가 없어 중간에. 근데 여기는 작은 촌락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집이 있고 그 집에는 지하 식품 저장고 겸 그 방공호가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게 했대요. 2차 대전 이후에 그 소련 시절에 집을 지을 때는 방공호가 있어야 된다는 법이 있었대요. 그래서 모든 집이 그런 식으로 지어져 있어요. 여기도 우크라이나도 그때 소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진격하기 훨씬 좋은 거예요. 작은 촌락들이 있는 게. 여기 막 아무것도 없잖아. 허허벌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사실 들어가는 게 더 빠를 수 있다. 그러면 여기를 공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쪽은 자연히 해결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분석입니다. 이게 그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 루츠크에서 한 여성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트롤리 버스를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그 여자도 총이 권총인가 봐. 권총을 들고 있는데 뭐 권총 쏘는 법을 알려줬나? 지나가는 버스에다 막 총을 종아란 정류장 정차장에 승객들이 탑승 중이던 트롤리 버스의 창문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나 봅니다. 크렘린궁 전 세계에서 러시아 에너지 자원 구매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세계 에너지 부문이 경제 위기에 접어들면서 석유 시장 상황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또 뭐 카-38 미사일에 의해서 뭐 우크라이나에 뭔가를 또 뽀겠고 이런 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흑해에서 그 란셋으로 그걸 뭐라고 그러죠? 수상 드론, 우크라이나 수상 드론 파괴하는 영상입니다. 4월 6일 북부 지휘당국은 카르코프와 스미 지역의 완충지대 구축 작전을 계속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황이고요. 영상이 나와야지. 지금 동영상 글씨를 이건 뭐죠? 오데사에서 무언가가 불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영상을 우리 원해요. 유럽연합 지평위원회는 3월 18일 드루즈바 송유관 실태 조사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EU 대표단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고. 그러니까 유럽연합도 헝가리 그가 하는 말을 지금 무게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빵꾸를 이 드루즈바 송유관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하나는 슬로바키아, 하나는 이제 헝가리 이쪽으로 가서 이제 유럽 쪽하고 연결되는 그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이걸 막고 고장났다고 개뻥치면서 자꾸 안 열어주는 거야. 그래서 헝가리하고 슬로바키아하고 열받았고, 유럽도 이게 열려야 되거든. 지금 왜냐면 호르무즈 사태 때문에 국제 유가가 때문에 이 사람들 올겨울에 비축량이 모자라 얼어 죽게 생겼어. 그래서 얘를 이제 설득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를. 근데 우크라이나가 유럽 EU 대표단이 키예프에다 묶어놓고 현장을 안 보여준대. 보여줄 수가 없지. 개뻥이니까. 어디가 고장났어요? 보러 왔어요. 근데 그게 있잖아요. 좀만 기다리세요. 잠깐만요. 뭐 그런 식으로 시간 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국회의원 젤레즈냐크는 국회 회의장에 추위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이제 국회에도 추워갖고 국회의원들이 덜덜 떨고 있답니다.
우크라이나 교육 전문가 이반나 고베르니키에 따르면 약 4만 명의 피난민 아동들이 괴롭힘 때문에 르비우의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마리우폴, 자포로자, 카르코프 출신의 러시아어 사용 학생들은 우크라이나어를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로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빈곤율이 30%까지 치솟았고 장기 실업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정년 퇴직 연령이 90세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네,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이제 계속 폭파하고 있는 거예요. 이란의 어떤 기반 시설, 교통 관련 뭐 다리 뭐 이런 것들 폭파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 전국 각지의 다리들이 공격받고 있다. 네,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기다리지 않고 이란의 교량 파괴를 시작했습니다. 네, 이건 또 미사일이 네게브 사막에 있는 이스라엘 레이더 시설을 타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계속 싸우고 미국만 빠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뭔가요? 터키 주재 이스라엘 영사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터키에서 이스라엘 영사관을 누군가가 총으로 공격하려고 했대요. 로레스타주에서 불발된 GBU-39 SDB 정예 미사일이 온전한 상태로 회수되었습니다. 불발탄. 이거 미제인가요? 이스라엘제인가요? 어쨌든 그 이란이 미사일을 취득해 갖고 씻고 뜯고 마보고 즐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국 배는 뭔가 이 중동 문제에 딸려 들어가기 싫은 듯이 감사하게도 고장이 나갔고 지중해 항구에 적박해 있다고 합니다. 이란의 유대국 회당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 이후의 상황. 이게 뭐냐 하면은 이란에도 유대인들이 있는데 원래 이란이 옛날에 페르시아였잖아요. 페르시아 이전에 바벨론이 그 데려간 이란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근데 그때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되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로 안 돌아가고 계속 거기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 관련된 또 구약 성경 이야기가 있어요. 에스더서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계속 정착해서 살고 회당 짓고 자기네 종교 유지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하고는 우리는 상관이 없다. 이스라엘은 유대교랑 관계가 없는 나라고 그거는 걔네들이 가짜로 이 이름 참칭해서 만든 거고 우리는 이란 국민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이거 여기 회당에다가 이제 공격한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이제 그 책 찢어졌답니다. 네. 이 사람은 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신과의 개혁사라고 이제 얘기하거든요. 어떤 유대인들은 계약서가 찢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한 저명한 교수가 워싱턴의 외교 정책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그는 미국이 결코 선의의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군사력 사용을 승인하기 위한 트로이 목마였다고 번역하기 이상한데 좀 하여튼 미국이 그 진짜 협상을 선의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가 아쉬워서 하는 거다. 대략 그런 맞는 얘기죠. 영상 약속 그리고 전쟁. 트럼프는 어떻게 네타냐후에게 이란을 설득당했을까? 네타냐후가 사바사바 해갖고 우리가 있잖아 이렇게 계획을 짜왔는데 이거 확실해 그래갖고 좋은데 하고 넘어갔다는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설득당했든 안 당했든 어차피 물주인데 네타냐후가 선거 자금 꽉 쥐고 있는데 안 하면 어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냥 그래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한 것 같죠. 그래서 뭐 성공하면 좋고 실패하면 너 네가 말한 대로 했더니 아니야 그러고 발 뺄라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발 뺐잖아요. 2주간. 근데 2주가 뭐 11월까지 갈 수도 있죠. 그리고 11월 달에 선거 끝나면은 다시 또 시작할 수도 있죠. 선거 끝났으니까. 더커는 지능이 낮은 사람이라서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전혀 몰라요. 맨날 전화하는데 난 안 받아요. 걔랑은 상대도 안 해요. 난 똑똑한 사람이랑 상대하는 걸 좋아하지. 바보랑은 상대 안 해요. 트럼프 더커 갈슨에 대해. 아마 김진팔이 전화하면 받아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선거가 중요하지. 지금 트럼프한테 중동 이란이 중요할 것 같으냐. 물주가 선거 작업 꽉 쥐고 있는 사람이 시키니까 한 거지. 트럼프가 그거 하고 싶었겠니. 올해 선거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물주한테 나 이 정도 하면은 최선을 다했지. 야 이제 선거 자금 막지 않을 거지. 줄 거지. 지금 이렇게 하고 이제 빠진 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그리고 덕분에 얻은 게 있어요. 트럼프는 자기의 명령에 무조건 충성할 수 있는 장군, 그리고 손을 더럽힌 장군, 자기와 함께 루비콘 강을 건너고 주사위는 던져지고 활은 시위에서 떠나고
그 다리를 건너고 그 건너온 다리를 불태운 장군들을 얻었잖아요. 말 안 듣는 장군들 자르고. 그럼 됐죠 뭐. 앞으로 일어날 일 뻔하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 이란 잠복조가 바이든 시기에 이쪽으로 불법으로 그 이민자 들어와 갖고 불법 체류자들이 그 중에 이란 잠복조가 섞여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서부 해안에서 드론으로 테러를 할 것이라고 또 예언까지 하셨어요. 이거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왠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감사베리 땡큐 마치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서부 이 해안 쪽에 그 트럼프가 그 표를 얻지 못했던 그거는 트럼프는 그게 이제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드론으로 테러를 해주면 어떻겠어요? 거기 군대를 정식으로 파견할 수 있는 명분이 되겠죠. 이란 잠복조가 트럼프를 도와주네. 그래서 그 군대가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계엄령, 왜 전쟁이잖아요. 적국이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엄령 선포하고 여기 어떻게 해요? 야, 계엄령이고 질서 유지는 군대가 하고 우리 충성스러운 장군들이 다 강을 건너고 다리를 불태운 퇴로를 스스로 차단한 배수진을 친 충성스러운 장군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질서를 유지하면서 지난번 같은 그런 불법 그 부정선거를 못하도록 이제 감시하겠죠. 그러면 트럼프가 이기겠죠.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러한 그 스토리입니다. 네, 역시 트럼프의 또 화려한 말발로 바바바바바박 이렇게 튀었다가 또 바바바바바박 했다가 바바바바박 했다가 누군가는 또 돈을 따고 누군가는 돈을 잃었겠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오후 8시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미국은 원유 가격이 배럴당 117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라는 정말로 세계 경제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레리 존슨이 저희 방송에서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세계적인 재편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를 충실히 따랐던 일본은 배럴당 47달러라는 헐값에 모스크바의 석유를 사러 갔습니다. 이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모든 제재를 먼저 해제한 후에 제값을 지불하겠다. 그러지 않으면 아예 석유를 사지 않겠다. 이 전쟁의 여파는 실시간으로 세계 에너지 정치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이 전쟁 때문에 러시아 오일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했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누가 이런 생각을 했겠는가? 그건 달러에 대한 공격이야. 그것도 끝내 전쟁을 지지하는 린지 그레이엄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통행료를 위안화로 부과하는 것에 대해 분개하고 있다. 이 모든 게 그 석유를 독점하기 위해서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석유뿐만이 아니라 다른 광물 자원, 리튬이나 그 모든 지하 자원을 전부 다 미국이 독점한다면 더 좋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과 그 연계된 그 세력들은 자원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달러 기축통화 패권 유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거 우리만 팔어. 석유하고 뭐 기타 리튬 광물 이런 거, 히토리 이런 거 우리만 팔 수 있어. 우리는 달러만 받는데 그러면 달러 패권 유지될 거 아니에요. 달러 기축통화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게 성공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힘들어 보이는데 지금 돌아가는 게. 네, 예멘. 스레파 반군이 스레파를 찍찍 끌면서 미군 항공모함을 막고 있는 그 예멘에서 결혼식 커플들이 트럼프처럼 생긴 사람을 고용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데? 근데 예멘에 스레파 반군인 줄 알았는데 스레파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양복도 입고 이거 뭐야 구두도 신고 있네? 예멘 스레파 반군 맞아? 헐. 네, 이 영상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아마 미군과 함께하는 뭐 정부군 내지는 뭐 같은 그 현지인, 이 사람이 현지인이래요. 근데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잘 싸우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뭐랄까 숙련도도 떨어져요. 근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이 사람이 전투 경험이 없던가 아니면 싸우고 싶지 않던가 그런 거죠. 근데 미군도 이랬던 그 영상이 나온 적이 있어요. 미국의 그 PMC 그러니까 용병 부대 사복 입은 사람들이 정식 그 군복 입은 미군들이 싸움을 못하니까 딱 이런 장면이었어요. 옥상 같은 데서 교전이 벌어졌는데 막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 사복 입은 미군 그 PMC 뭐 블랙워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직원들이 미군한테 아프가니스탄전 그 영상이었어요.
이 장면하고 똑같이 버벅대니까 그때는 미군이었죠. 미군이 버벅대니까 막 이렇게 너는 저쪽 쏘고 너는 이쪽에 쏘고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막 죽을까봐 고개도 못 내밀고 막 움츠리고 있는데 그 미국 PMC 그 블랙워터겠죠. 그 직원은 사복 입고 딱 선글라스 끼고 멋있게 고개 딱 쳐들고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지 모르겠어. 이 사람이 전문성이 없고 경험이 없는 신병이라 죽는 게 무서워서 이랬는지 아니면은 싸우고 싶지 않았던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본 병사가 아프가니스탄군이 총격전에서 싸우지 않는다고 화를 냈습니다. 네, 이 장면을 보니 미군이 철수하고 탈레반이 들어오면 아프가니스탄군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거란 건 뻔했죠.